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소장님이 여러 방송에서 밝혔지만은 어쨌든간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 통례상 보면은 단일화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혹시나 만에 하나 기대를 일부 국민의힘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국면 속에서 혹시 사전투표를 전후로 한 단일화가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지금. 단일화는 그냥 우리 아이템에서 빼도 괜찮을 만큼 진짜로? 네. 그냥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심심치 않게 단일화 이슈를 꺼냄으로써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보수파 지지자들에게 이준석은 그래도 본투표 전날에 사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그럼 네. 사표 방지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전처럼 스토킹하는 듯한 단일화 이슈 제기가 아니라 그냥 느슨하게라도 계속 단일화 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떨결에 지금 평론 자리에 앉았는데 궁금한 걸 적어오긴 했는데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요. 구규영 기자님한테 여기다 하세요. 할까요? 만약에 뭐 된다라는 가정은 아니지만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네. 단일화가 안 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를 합니다. 보수의 책임론이 누군가한테는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이 잘못해서 단일화 때문에죠. 아니 김문수라는 부정선거론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사람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무위원 장관을 했던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준석한테는 그 화살이 절대 안 갈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역설적인 게 공격은 하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피해자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도 안 해놓고 이준석한테 하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유를 배반적으로 느낄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보수파에서 막 무리해가지고 대선에 이기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무리한 일들을 하지 말고요. 어쨌든 대선 이후에 보수파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대선이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독약 같은 거거든요. 박근혜 찾아가고 이명박 찾아가고 그렇죠. 유경수 여사 막 생가 찾아가고 윤상현 같은 사람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시키고 지금도 지금 잘랐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독약이에요, 독약. 그냥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건데 이거는 대선 이후에 보수파가 개혁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독약과 같은 거죠. 바닷물 마시면 죽어요, 목마르다. 아니 근데 실제로 김문수 캠프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여쭙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자체는 어제 TV 토론도 보더라도 뭔가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건 느껴지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캠프 분위기가 그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좀 실제로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냥 이재명 공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네, 그거 방법이 말고는 없어요. 없죠. 지지층 네. 결집 하나, 이재명 공격 하나, 네거티브 강화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제 TV 토론 봐보세요. 저는 뭐 그러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똑같이 3번, 4번이나 계속 반복한다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분들이 모여서 정치 개혁과 국민 통합, 개헌, 외교, 안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앞으로의 정책과 식견, 계획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옛날엔 이랬고 주위의 측근들은 다 지금 사망 돌아가셨고 이것만 계속 3-4번 물어보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제가 저 캠프에서 선거 전략이나 방송한다면은 저렇게 안 해요. 지더라도 좀 멋있게 줘야죠. 그러니까 보수파가 결국엔 너희들 하는 거는 이재명 공격하는 거밖에 없지. 네. 이렇게 그냥 매도당하게 되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국정 운영을 잘못하더라도 그 대안으로 국민의힘을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크죠. 네. 그걸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아니 국민의 힘이 남아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네. 그럴란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타겟책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사실 과거에는 부정선거론을 부르짖었던 분 중에 하나인데 사전투표도 이제 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태도를 취하면서 반전 카드로 꺼내든 것이 네. 내일 어디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느냐 인천 계양 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한 판의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관심 끄는데 뭐 어떤 우리 시사평론하는데 아이템을 던져준 거는 감사한데 아이템으로 그게 무슨 뭐 큰 대세의 게 인천 상륙작전하고 이제 콜론 찍고 대역전의 서막이래. 지금 영화 개봉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를 직접 치르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계속 해요. 네. 우리 이긴다, 이길 수 이긴다. 있어, 반드시 역전할 이긴다. 수 있어. 그것도 여론조사도 이제 붙어 있는 거 공정에서 한 특히 그런 여론조사 보면 또 되게 붙어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네. 봐봐, 우린 이길 수 있다니까. 조금만 더 지지층 결집시키면 돼. 이준석 깎아내리면 돼. 이런 자기 최면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러한 이벤트성 선거 전략을 내세우는 거죠. 저는 하책 중에 하책이지. 아니 근데 정말로 근데 선거라는 게 메시지고 후보의 동선이라는 게 유권자들이 호소하는 바가 담겨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 인천 상륙작전 서사 이런 거는 약간 너무 올드. 아직도 김문수가 과거 6.25에 지향적이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파파미라는 그 단어도 봐보세요. 파파미 파도 예. 미담만 나오는 우리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다 근데 그게 다 10년 전, 20년 정부입니다 전 뭐 이렇게까지 그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다음 국회의원 시절에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미담을 얘기하잖아요. 대선은요. 미래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는 못 하잖아요. 비전 얘기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명확하게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한 선거 전략을 갖고 이기겠다라는 게 참 한심하고 개항에 가서 이제 사전 투표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이재명 후보는 내가 어제 TV 토론에 얘기했듯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재명 심판 선거로 구도를 잡아야 돼 이거잖아요. 내가 네, 지역구로 그렇죠. 갈 네. 거야. 네. 네. 근데 저도 이재명 후보 문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저지른 저런 범죄적인 행위,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네. 문제점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요. 세 발의 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아니 그 장소님 말이 참 맞는 게 네. 그 결국은 선거라는 건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되는 거고 집권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명확하게 네.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의 정책 공약 중에 대선 공약 중에 우리 허재무 씨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경제 방송도 지금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라도 사실은 그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경제 부문에서는 뭔가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주가 5천 시대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맨날 다루고 도대체 있어요. 김문수 예. 후보는 주가를 8천 만들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 얘기도 없죠. 예. 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가 될까 걱정스러워요. 전강훈과 손을 잡겠구나라는. 성관이는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부정선거 선관위는 때문에. 무조건 해체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학정 판결을 받더라도 사면 복권시키겠구나. 그런 나라가 꿈꿔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근데 결국에는 어제 답변하는 거 봐도 도돌이표라고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물어봐도 핵무장 할 겁니까라는 질문을 네. 받게 돼도 독자적인 핵무장이냐 아니면 뭐 핵우산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의 과거 발언과 지금의 정책이 너무 계속 달라. 충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충돌을 하니까 본인도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네. 아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말로 웃긴 분이 하나 있는데 누굽니까? 지난번에 단일화에서 실패한 이후에 꽁꼭 숨어라 어디 머리카락 보일라 이런 찾았다. 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한덕수 전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네. 이분이 경찰 조사 한번 받으시더니 바로 이제 이런 글을 올립니다. 김문수 후보자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사전 투표를 해서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 경찰 조사를 받고 나니까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싶은 걸까요? 나 좀 보호해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구애의 몸짓을 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당초에 본인이 이제 증언을 하고 국회 나와서도 많이 증언하고 맞아요. 네. 경찰에 가서도 증언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비상계엄 처음부터 막았다. 근데 그것과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출국 금지까지 시키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법원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있는 거잖아요. 출금진 법무부에서 아마도. 법무부에서. 그런 것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나면 나는 사법적인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가겠구나. 네. 그러면은 나 혼자 나 스스로 방어하기 힘드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의도의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그러니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내놓고는 못하니까 약간 돌려서 한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했어요? 정치 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린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아, 나 좀 내버려둬. 나 수사하지 마. 나 진짜 나 출국 금지 풀어줘. 나 하와이 갈래. 아, 나 진짜 하와이 갈 걸. 나 진짜 홍준표가 제일 여행이라도 아, 빨리 갈 걸. 진짜 나 하늘 지금. 돈도 많은데 내 하와이 내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데 내가 네.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이 정도 위기 의식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사전 투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남은 기간 내에 유세장에 짠 하고 나타나서 지난주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포옹 네.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혹시?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안 나옵니까? 그거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인데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민주당에서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봐라. 지금 가만 안 두겠네.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아니 또 내란이라는 그림이 또 그려지긴 해 네. 둘이 않으면 그렇죠. 조사받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진 네. 않고 그게 뭐 투표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냥 저는 철저한 수사를 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CCTV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나는 그 계엄에 대한 계획을 몰랐다 하는데 김용현하고 대화하는 게 김용현하고 시켰다며. 만나서 네. 이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CCTV로 지금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땐 이럴 수 있지. 저기 내 아는 사람이 이번에 저기 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좀 시켜줘. 아 다른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쓸 수도 있죠. 뭐. 아 좋은 그- 얘기 하셨네. 그 긴급한 비상계엄 시국에 인사 얘기를 인사청탁을 주고받았다. 했다. 쓸수 네. 있죠. 장관 좀 부탁 좀 해.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출국금지가 지금 3명 된 거 아닙니까? 최상목. 이상민이 연장된 거고 네. 최상목 한덕수. 네. 보면 묘하게 두 분의 결정이 약간 결이 다른 결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들이 나간 다음에 공직사회에서 최상목을 따르는 기재부 중심의 사람들이 하는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랑 약간 합이 좀 잘 안 맞았다. 그래요? 최상목이랑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한덕수랑 이제 기자들한테 살며시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실제로 우리는 한덕수랑은 결이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그 최상목 같은 경우는 10시가 다 돼서 들어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반대하고 이렇게 한 거였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총리이고 일찌감치 와서 사전에 논의한 흔적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점 등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헌재 재판관도 우리는 셋 다 안 한 게 아니고 둘은 했잖아. 이런 식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최상목과 한덕수 사이에서 이제 선을 그어주는 각자 도생. 우리는 한덕수는 아니지. 에이 한덕수급은 아니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다녀 보니까 네. 서로 이제 부정하기도 하고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야. 내 책임 아니야 제 책임이야 막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이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 모습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윤석열이 알려줬잖아요. 그렇지. 내 탓 네. 아니야. 니네 탓이잖아. 이거 돌려막기를 누가 알려줬습니까? 확실하게 섞어버렸지. 예. 윤석열이 하니까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야 윤석열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저도 그 생각 못했는데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흘 뒤에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원격으로 비화폰을 초기화를 했는데 네, 네. 그게 윤석열 폰은 한 게 이해가 되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폰 한 거 이해가 됩니다.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폰을 그 초기화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을 왜 했을까? 물론 이제 중요한 사람이긴 하고 구속이 된 피의자이긴 한데 이 사람의 직급이라는 거는 경찰청장보다 밑에 있고 경찰청장이 차관이기 때문에 1급입니다. 1급 공직자 중에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왜 11월 달에 비화폰이 불출이 됐을까? 그 얘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서울경찰청장에 임용될 때부터 윤석열과의 인연으로 그럼요. 고속 승진을 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 김봉식이 왜 비화폰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비화폰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차별하게 비상계엄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거를 측근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는 네. 검증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이것도 밝혀져야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는 게 김봉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이제 안가에서 윤석열이 불러서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미션을 받았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어떻게 했냐? 대통령께서 종북 좌파 탄핵 예산 말씀을 하는 중간에 개인적인 가정사를 말씀하시면서 울분을 토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스터리가 개인적인 가정사가 뭔지인데 하필이면 대통령 경호처가 김봉식의 비화폰의 내용을 초기화하니까
그런 흔적들이 혹시나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어. 합리적 의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구 기자님 그거 네. 다 나와요 이제. 예?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히고 다음 나면 주 화요일 이후에 기다리면 다 됩니까? 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음. 그래서 내가 좀 상황 좀 보고 좀 나의 진술의 강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정권이 넘어가 봐요. 그러면 더 세게 조사랑 수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정기관 그렇습니다. 네. 지들이 먼저 움직일 거야. 총동원, 총동원. 네. 그럼 못 견딘다고 이거.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있는 얘기는 다 꺼내놓을 수밖에 야,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재밌는 일 정말 많아지고 우리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는 아이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대선 끝나면 뭘로 그러니까 먹고 사나 빅이벤트가 하는데 아니에요?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아. 바로 쏟아집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끊임없이 이걸로 가는구나. 특집 방송 그냥 한 3시간 해도 됩니다. 아이템. 아, 우리 장 수장님한테 혹시 네. 최근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곧 터질 만한 그런 하나만 그 풀어줘요. 예고편 이런 거 혹시 네. 없어요? 혹시 지금 오랜만에? 있어요. 와, 좋아. 그래. 좋았네 내가. 오늘 어떤 저희가- 겁니까? 예, 대충 암시만. 예. 오빠와 관련된. 오빠와 관련된. 최은순 씨와 가족이네. 관련돼가지고 아,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예요? 살짝 나왔는데 그게 어.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해외에서 어.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약을 들여온 그 이유와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처리됐는지 아, 그런 일련의 것들. 과정들에 대해서. 네. 네. 그게 가장 또 크게 터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장 수장님 안다는 거는 일부 언론사에서 지금 취재를 이제 약간 시동을 건 겁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구 기자님께 드릴게요. 그걸 경향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 아, 지금 쓰고 취재팀이 있어요? 아니, 준비를 그건 하고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 사안을 취재하는 건 아닌데 아. 실제로 그런 첩보를 이제 믿을 만한 모처로부터 장 수장님이 오래전에 들었죠. 오래전에요? 네. 한 최근에 들은 게 아니고 두 달 전에? 두달 됐나? 아, 어쨌든 간에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기절초풍할 일들이 네. 사후에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되게 있다.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취재하고 계시구나. 아니, 저희가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희가 취재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네.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오빠는 지금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어디로 도망가요? 먹었어요? 인도네시아 갔나 방글라데시아 갔나 지금 도망갔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오빠. 진짜예요? 네. 국내 없어요. 얼마 전까지 이명수, 장인수 기자 쫓아다녔는데 네, 도망갔어요. 지금. 그래요? 네. 국내 없을 걸? 언론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도망갔어요. 아무튼 해외에 그런 있구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예. 그래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해외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국내에 한덕수도 있다가. 지금 홍준표 보면서 아이씨 나도 지금 괌이라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 부러워 죽겠네. 세부라도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제 공직을 담당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음.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공적 의식 없이 권한을 남용을 했다면 당연히 그거는 벌받아야 되고 아이, 당연하죠. 제대로 된 조사가 네. 있어서 후대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네. 도망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